자, 135회 토목시공기술사 우리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시험을 왜 해야 되느냐, 즉 시험 자격증을 왜 따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먼저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시험에 대한 목표 또는 시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원동력,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즉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 동기부여가 되는 얘기들을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135회 시험을 볼 건데 왜 굳이 토목시공기술사를 시험을 따야 되느냐,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죠. 이 토목시공기술사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따기가 쉽다. 비교적 쉽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감독을 하거나 발주처에서 또는 시공회사에서 어떤 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CM의 장이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토목시공기술사죠. 물론 토질맥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또는 뭐 안전 또는 품질에 대한 기술사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전문 공종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토질 분야, 구조 분야 또는 이제 안전이나 품질 분야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즉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사가 무엇이죠? 그게 이제 토목시공 기술사예요.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는 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감리단장, 지금은 이제 건설사업관리자죠.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책임자로서 있으려면 시공기술사가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던 간에 감독자 입장에서도 토목시공기술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술사다. 즉 공통적인 기술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통적. 여러분께서 이제 일반 기술사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전문 기술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문 기술사가 특별하게 더 특수한 분야에 대한 부분을 즉 깊게 공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문 분야에서만 통용이 되는 기술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통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기술사를 따려면은 토목시공 기술사를 따야 이제 소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기술사에 대한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비교적 만만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사에 대한 부분이 평균 합격률이 근자에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30%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0% 육박하게. 그러니까 15%, 20%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는데 한 10에서 15%, 10%는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 기술사를 보면 어때요? 타 기술사는 3%, 2%, 심각한 경우에는 0%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안전이 기술사가 됐던 품질이 됐던 뭐 토질 및 기초가 됐던 이런 기술사는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그 3배에서 4배 이상으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떤 합격률도 높고 그 다음에 합격자 수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최근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면접 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전문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면접에 대한 합격률이 40% 미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60% 이상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기술사를 도전할 때 처음부터 전문 분야의 기술사를 도전한다는 것은 조금 제약 조건이 있어요. 좀 어떤 관문도 좁고 그 다음에 이 기술사를 따서도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교적 해볼 만하다. 만만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뽑으면서도 공부도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통용이 된다.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합격률에 대한 부분은 최근 이제 증가 추세, 즉 기존에 딴 기술사분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이 뽑는 추세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교적 수월하게 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어려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서울기술사에 오셨으면 그만큼 이제 쉽게 딸 수 있게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도와드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토목시공기술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회사에서는 현장 책임자 선임 시에 기본 자격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토목시공 기술사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기술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현장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을 하고 소장은 소장대로 있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장 대리인이 소장이 돼야 될 텐데 기술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소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장으로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계 감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건설사업 관리자에서도 현장의 책임자를 낼 때 어떻게 한다? 분명히 토목시공 기술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진 가점 및 연봉 상승에 대한 뭐 기본 요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십몇 년 전에 그룹사에서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승진 가점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기술사가 어떤 부분이냐면 같은 승진에 대한 대상자가 있을 때 상위 2%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만 안 치면 기술사만 갖고 있으면 승진이 되더라. 누락될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승진에서도 어떤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연봉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반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 이직의 필수 조건이다. 이직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장 소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어떤 사업단의 단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하는 자격 요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나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업을 수행할 때, 기술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기술 능력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기술사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아직까지도 기술사가 없어?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기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없으면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됐죠.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사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이제 서울기술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자, 일단은 첫 번째 풍부한 경험으로 어떤 강의를 한다 이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일반 그룹사에서 DL에서 근무를 했었죠.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공무팀장을 하고요. 기술연구소에서 한 5년 근무를 했고요. 나머지는 특수교량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현장에도 있었고요. 육상, 수상을 다 했었죠. 그래서 실무 경험이 공무를 두루 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이제 공사를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강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가지고 공사한 부분하고, 강의하는 부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현장에서 했던 경험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연구소에 있을 때도 현장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에 우리 하나 샀다.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이 많으세요. 박사를 따고 했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은 없다. 근데 강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강의가 펼쳐져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기술사라는 직종 자체가 경험화된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답안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만 내놓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효적인 개선책을 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를 당위성을 보면 기술사 협회에서는 기술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기술사란 무엇인가? 기술사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술사란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치하고요. 문제를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사가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치하고, 즉 실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현장 얘기가 있네요. 경험 얘기가 있네요.
답안에 우리 이제 채점 기준 자체도 어떤 부분이 있다? 경험화된 논리적인 답안인가, 논리적 답안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채점 기준에 있어요. 여기도 경험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따라서 강의 내용에서 경험화된 내용을 강의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강의할 때 어떤 부분이 있죠? 사례 강의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강의 자체의 커리큘럼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실무에서 했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감히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강의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자체도 제가 세미나나 현장에 많이 견학을 다니고 있는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현장에 경험화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 나가서 직접 보고 세미나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강생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한다. 즉, 내용을 쉽고 이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중에 가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자, 이해되시죠? 어떠신가요? 이해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한다. 쉽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통한 어떤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합격의 기본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집중. 즉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분량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을 다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실전 테스트는 135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135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만은 다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할 겁니다. 따라서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서 여러분께 이제 찍어서 떠서 먹여드리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 테스트 통해서 강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수가 직접 답안을 첨삭하고 답안에 대한 솔루션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께 이제 면담을 하면 엑셀로 다 정리해 놓죠. 여러분은 잘 보시지 않겠지만 제가 이름이랑 성함이랑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이분이 몇 번 시험을 보셨는지 최고 점수가 몇 점인지 답안에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 답안 첨삭을 맞춤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시험은 만만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쉽고 맞춤식으로 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원을 믿고 따라주시면 어떻게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참조를 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